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로 신학기에 학생들에게 받는 자기소개 양식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특별히 제가 1, 2, 3학년 담임을 하면서 학년별로 약간씩 구분되게 만든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학년별로 약간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이왕 보시는 거 영상을 3학년 것까지 다 보신 후에 선생님들의 양식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1학년입니다. 총 8페이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저는 구글 설문지를 쓰기도 하고 네이버 폼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양식의 그 모양은 살짝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1, 2, 3학년 공통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이메일을 제가 같이 자기소개에 넣었고요. 이름과 핸드폰 번호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필요하진 않지만 가끔 전공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신청할 때 학생 연락처랑 이메일을 같이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급하게 보내야 될 때에는 수업 중인 아이를 불러내서 물어보고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도 처음에 같이 받아두는 편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1, 2, 3학년 모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다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모님 성함까지 굳이 따로 받는가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나이스에서 이 아버지 성함과 어머니 성함이 기본적으로 학생 정보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바뀌면서 아버지 성함과 어머니 성함을 저희가 담임이 이렇게 그냥 클릭 한두 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담임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 성함이 꼭 필요한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받아놓는 것도 좋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이들과 이 상담하기 전에 자기소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아이가 저에게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받는 편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1, 2, 3학년 공통 내용이고요. 집 주소를 받을 때 생기부 업데이트용, 이거 사실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라도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설문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도 운영을 하고 또 학교의 기숙사도 좀 여러 개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도 1, 2, 3학년 공통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인데 학교 학생 모집은 또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은, 그래서 많은 유형의 학생들이 좀 섞여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년인 경우와 12년인 경우가 나중에 필요한 서류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체크를 하고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대 또는 4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극단적으로는 대학을 아예 가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좀 넣었고, 제가 1학년 여기에 지금 빠뜨린 내용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해외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항목으로 넣어두면 괜찮게 유용하게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담임을 고2, 고3만 하다가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좀 어떤 전형인가까지도 물어봤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고1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지 않았나. 아이들이 사실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대번 처음 만난 선생님이 물어보는 그런 격이라서 고1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고2, 고3 정도에게는 우리가 물어봐도 괜찮을 그런 정도의 정보가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개를 다중 체크할 수 있도록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1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희망하는 계열이나 학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없으면 없다라고 적어도 된다라는 문구 정도 여기다 넣어주시고 1, 2, 3학년 공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유용한 질문이었는데, 아이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같은 느낌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조금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또는 좀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의사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집안 환경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에도 이런 질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아까 설문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연락처를 다 받기는 했지만 사실 또 엄마 아빠 사정에 따라서 연락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넣어두면 좋았고,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물어봐서 혹시라도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그런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을 넣어두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한쪽에만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일단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이 첫인사니까 엄마 아빠 모두에게 일단 연락은 드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문자로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학급 밴드에 두 분을 다 초대를 해서 혹시라도 한부모 가정이거나 또는 아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하는 형편이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고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었습니다. 7번째 페이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점, 장점, 약점 또는 단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1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또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는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고1에 맞는 고1만의 그런 질문을 하나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거는 고1, 고2, 고3 이런 식으로 학년이 바뀌어서 내가 꼭 올해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아이의 개인의 목표나 꿈 같은 걸 물어보는 항목도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 얘기만 듣고 판단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장학금이나 경제적 지원 같은 것을 처음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장학금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학년 초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넣어두시고, 요거는 당연하지만 학부모님 설문지에도 들어가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강상에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 또는 뭐 체육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께 부탁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항목을 포함시켜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이럴 때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뭐 길게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내가 새롭게 인생을 꾸려보겠다 하는 아이들의 어떤 의지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도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았던 것 같아요. 2학년은 제가 2020학년도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양식이고요. 좀 공통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과감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앞에 이제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제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올해 까먹고 안 넣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카카오톡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고, 저도 올해 고3 하면서 저희 반에 카카오톡 안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또 그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따로 문자를 보내주고 해야 하는 그런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분명히 또 이거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따로 체크를 해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앞에랑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네이버 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가 숫자 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000, 0000을 입력해라 라는 주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공통 질문인데요. 이 양식이 이때는 조금 달랐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1학년 양식이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처럼 기숙사나 스쿨버스가 없는 경우에는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통학할 때 교통수단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기는 한데 네이버 폼으로 쓸 때는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해외대학 이 경우엔 넣었었는데 안 넣은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선생님들 참고하시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1학년 거 캡처해서 빠뜨렸나봐요, 선생님들. 여기 방과후 시간 및 주말 활용 방법, 요거 1학년 거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요것도 1, 2, 3학년 공통 내용이고, 아이의 학습에 대한 혼자서 하는지 누구 도움받는지 하는 거 체크하는 용도로 꼭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번째 페이지도 아까 1학년 거 설명드릴 때 드렸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 7번째 페이지에 아까 1학년 했었던 거랑 동일하고 본교에 진학한 이유 같은 것은 2학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학년 양식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학년 내용이랑 동일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제 3학년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설문지는 제가 다시 구글 설문지로 돌아갔는데요. 이것도 처음 부분에는 1, 2, 3학년 공통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선생님들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아버지 어머니 성함과 연락처를 받는 것을 공통으로 넣었습니다. 3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1, 2학년에 또 없는 항목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거 1, 2학년에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다자녀 체크하라는 뭐가 많았는데 이걸 맨 처음에 안 해놓으니까 중간에 아이들 잘 모르는데 가서 몇째 중에 몇째인가 이런 것도 다시 조사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미리 해두시고 특히 다자녀인 경우에는 아마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추가로 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따로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4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2학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들 1학년 거에 제가 빠뜨린 내용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 희망에도 혹시 모를 해외대 진학자도 같이 참고해서 조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3학년 5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 중인가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에게는 좀 빠르고 2학년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데 3학년은 꼭 필요한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고3 때 꼭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학에 준비하는 유형이라던가 진로희망 계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등급컷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의 선호 지역이나 아니면 희망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래의 꿈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1, 2, 3학년 공통으로 저희가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7페이지 내용도 앞에서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8페이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나왔었던 것과 공통으로 항목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9페이지도 3학년도 1, 2학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장학금 또는 배려받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자기소개 마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기소개를 받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로 모아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내려받기 하셔가지고 엑셀 양식이나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면 두고두고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학기 첫날에 담임 선생님이 미리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bye bye.